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 행위. 피소취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바 자신과 배우자인 김건희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의혹 및 전국 운영의 실패로 인해 피소취자에 대한 국민의 신임도가 추락하고 지지도가 낮아지자 국민의 투표에 의해 형성된 여소야대의 국회가 행사하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 행사를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자신이 처한 공경을 타개하겠다고 마음먹고 내란의 우두머리 수괴로서 국방부 장관 김용현,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영,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조사령관 곽종근, 경찰청장 조지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등과 공모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포함한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과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과 경찰을 이용하여 무력으로 국회를 봉쇄 진입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에 평온을 해하는 등 무장폭동하고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를 함으로써 국가원수의 권한인 계엄 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회의원의 의결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등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자 위험한 물건인 헬기, 군용 차량,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의원, 국회직원을 폭행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소취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의 내란죄형법 제87조, 제91조, 직권남용권리행사죄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등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은 계엄에 의하여도 국회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헌법 제77조 제4, 제5항, 계엄법 제4조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국회가 즉시 그 적법성과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 견제권을 보장하고 있다. 피소취자는 자신과 그 배우자인 김건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의혹 및 전국 운영의 실패로 인하여 공경에 처하자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 행사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켜 자신이 처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였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제1호에서 국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하였고 실제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무장한 군대가 동원되어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국회 1사당 건물 내로 진입하였고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피소취자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민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를 적으로 삼아 군대의 총구를 겨누게 하였다. 이러한 피소취자의 내란 행위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헌법 제77조 제5항,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헌법 제49조,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헌법 제41조 제1항, 국민주권주의 헌법 제1조, 헌법소호책무헌법 제66조, 민주주의, 삼권분립, 권력의 견제와 균형, 법치주의 원칙, 직업공무원제헌법 제7조 제1항, 정당제와 정당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를 침해 또는 위반한 것이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의 제1호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에게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위헌, 위법으로 무효이다. 또한 피소취자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그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선포한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소취자에 의하여 임명된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의 각호에 의한 조치,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침해는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정당제와 정당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 헌법 제41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를 침해 또는 위반한 것이다. 한편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은 압수수색을 할 경우 그 조치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계엄군 투입은 2024년 12월 3일 10시 30분경 이루어진 반면 계엄사령관 임명은 23시 15분, 포고령 발표가 23시 27분이었으므로 계엄군 투입 시점에 계엄 포고령 공고가 없었고 심지어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기도 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은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였다. 이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서 정한 영장주의의 예외, 계엄법 제9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이다. 국군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며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 피소취자는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군을 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폭동에 불법 동원하여 정치도구함으로써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과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를 침해 또는 위반하였다. 3.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즉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탄핵 심판 절차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관점과 파면 결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탄핵 심판 절차가 궁극적으로 헌법의 수호에 기여하는 절차라는 관점에서 보면 파면 결정을 통하여 손상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비로소 파면 결정이 정당화된다. 또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배 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헌재 2004년 5월 14일, 2004년 날, 2017년 3월 10일, 2016년 날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경우에 대하여 우리 헌법은 두 개의 절차를 예정하고 있다. 하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른 정치적 절차로서 탄핵 소추이고 다른 하나는 법치주의의 영역에 있는 형사사법 절차이다. 파면 절차인 탄핵과 형사처벌 절차인 형사소추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요건과 절차를 가진 제도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때로는 대립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민주공화국 보호를 위하여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대통령의 경우에 일반적인 범죄에 대하여는 임기 중에 소추가 금지되는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다. 형사 절차가 개시되면 수사와 재판을 위하여 피의자, 피고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이 가해진다. 따라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형사 절차의 개시에 의해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에 일정한 양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대통령이 일반적인 범죄가 아니라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도 형사상의 소추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을 보장할 책무가 있는 국가원수이며 국군의 통수권자이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이 형사 절차에 의해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통령에게 부여된 불소추 특권이 박탈된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에 다시 양보를 하여 엄정한 사법 절차가 개시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내란죄는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이며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배제되는 것이다. 피소추자는 내란죄의 우두머리이며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 피소추자의 내란행위, 비상계엄 선포권의 남용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그의 파면을 정당화한다. 피소추자는 국회의 탄핵 소추안 발의와 정부 예산 편성에 대한 견제에 불만을 갖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헬기, 군용차량과 무장한 군병력,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했다. 피소추자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담당하는 국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을 불법계엄군으로 만들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향하도록 시키고 내란 행위에 동원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다. 국민은 내란죄를 저지른 자에게 국가의 존속과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자유, 권리의 보호를 담당하는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의 권한을 위탁하지 않는다. 피소추자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무장병력을 사용한 내란 행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흔들리고 급격한 환율 인상, 경제와 전국의 불안이 초래되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처벌될 자가 국가원수로서 정부를 이끌고 국군과 경찰에 대한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풍전등화의 처지이다. 국민들은 피소추자가 자신의 공경을 벗어나기 위하여 제2차 비상계엄의 선포를 하거나 북한과의 전쟁을 벌일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피소추자를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 피소추자의 위헌, 위법은 대통령의 직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며 그의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은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 자, 결론. 피소추자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모두 국회의 탓으로 돌리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추종하는 일부 고위직 세력과 공모하여 2024년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친위 쿠데타를 감행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 헬기와 군용차량, 무장병력이 동원된 쿠데타를 막고 국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향하였다. 국회에 집결한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이 계엄군, 경찰과 대치하는 가운데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하였고 피소추자는 이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하였다. 시민들의 희생과 노력이 쿠데타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냈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내란, 폭동의 심각한 위기를 큰 유혈 사태 없이 넘길 수 있었다. 국민들은 국회 앞에서 또는 집에서 쿠데타를 지켜보면서 밤새 떨었고 전 세계의 양심과 지성이 민주주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것을 보면서 충격에 빠졌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국군이 총부리를 국민에게 향하는 모습을 본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으며 환율과 주가는 요동을 쳤고 경제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우세해졌다.
존재하지 않았던 국가비상사태를 빙자한 비상계엄이 국가비상사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군사독재자들을 국민의 저항으로 몰아낸 민주주의의 선도국가로서의 자부심, 노벨 평화상문학상 수상, 문화강국, 경제강국을 구가하던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도 무너졌다. 피소추자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과 경찰을 사용한 폭동은 헌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등을 구성하며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한다. 피소추자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죄 행위를 통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소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할 의무헌법 제74조, 국회의 계엄의 제휴국권헌법 제77조 제호항,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헌법 제77조, 제89조 제5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로 궁지에 몰린 피소추자가 아직도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다. 이미 피소추자는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며 내란죄의 우두머리로서 수사 대상자에 불과하다. 공경에 빠진 피소추자가 또 오판을 하여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북한과의 국지전 등을 통해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타개하려고 할 가능성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피소추자에 대한 신속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이며 국민의 통합, 전국의 안정, 경제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대통령의 행사를 용서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이 탄핵소추로서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박찬대, 황운하, 천하람, 윤종옥, 용해인, 한창민 등 19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증거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SBS 2024년 12월 3일자 전문계엄사 포고령 1호 일체 정치활동 금지 제야기사 2. 연합뉴스 2024년 12월 3일 자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 김영선 구속기소 3. 서울신문 2024년 12월 3일자 속보비상계엄 국회 출입문 통제 신원 확인된 인원만 출입 4. 연합뉴스 2024년 12월 4일자 국회 무장계엄군 280여 명 경내 진입 헬기 24회 동원 담장 넘어 제야기사 5. 채널어 2024년 12월 4일자 야간 투시경에 방탄복 완전 무장계엄군 6. JTBC 2024년 12월 4일자 우 의장 윤 대통령 즉각 국무회의 소집해 계엄해제 공고하라 제야기사 7. YTN 2024년 12월 4일자 소총 든 계엄군과 대치한 시민들 침착함 유지 8. JTBC 2024년 12월 4일자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 선포 6시간 만 제야기사 9. OBS 2024년 12월 4일자 단독계엄 선포 직후 군 구치소 미결수 유송지휘에 10. 경향신문 2024년 12월 4일자 여권 수뇌부 만난 윤계엄은 야당 폭거 탄나도 국방장관도 잘못 없다 11. 경향신문 2024년 12월 4일자 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윤 대통령 즉시 비상계엄 해제해야 제야기사 12. 뉴시스 2024년 12월 4일자 일지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 분 만에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제야기사 13. 뉴시스 2024년 12월 4일자 윤석열 김용현의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 분해 해제 선언하라 제야기사 14. 뉴시스 2024년 12월 4일자여 비상계엄 해제에 18명 찬성표 대다수는 국회 폐쇄에 당사로 종합 제야기사 15. CBS 노컷뉴스 2024년 12월 4일자 속보 윤 계엄 선포 후 경찰청장 서울청장 모두 국회 출입 통제 지시 16. 한겨레 2024년 12월 4일자 이재명 박찬대 정청래 김민석 민주당 계엄군 체포 대상 10여 명 17. 오마이뉴스 2024년 12월 4일자 계엄군 몸으로 막은 시민들 손가락 부러진 국회의원 18. MBN 2024년 12월 4일자 67세 우원식 국회의장도 월담 계엄해제 위한 다급했던 상황 19. 서울경제 2024년 12월 5일자 그날 밤 계엄군 297명 중앙선관위도 전면 당직자 5명 휴대폰 압수 20. JTBC 2024년 12월 5일자 단독의원들 다 끌어내라는 임무국회 진입했던 계엄군의 증언 21. 경향신문 2024년 12월 5일자 국회에서 계엄군 수갑탄창 추정물건 발견 야당 국회의원 체포형 22. 노컷뉴스 2024년 12월 5일자 단독계엄군 전화받고 국회 통제한 경찰 포고령 공문은 사후 수신 23. MBC 2024년 12월 6일자 실탄 채운 체의원들 밤석사로 끌고 갈 계획 24. JTBC
2024년 12월 6일자 단독 지휘관차에 실탄 500개 싣고 갔다. 국회작전 10수여단장 실명 인터뷰. 25. 채널A 2024년 12월 6일자 단독 윤 대통령 보안폰으로 국정원 1차장에 전화싹 잡아들여. 26. JTBC 2024년 12월 6일자 이유도 없이 빈방 만들라 지시계엄의 밤 동부구치소에선. 27. 판결에 2024년 12월 6일자 윤 707부대 어디쯤이냐 직접 전화 특전사령관 폭로. 28. JTBC 2024년 12월 6일자 단독 이완규 법제처장도 대통령 안가 회동 참석자 최소 5명 추정. 29. KBS 2024년 12월 6일자 단독 표결 직전 문부수고 전기라도 끊어라 지시 있었다. 30. SBS 2024년 12월 8일자 단독 선관위 급파된 방첩4 대령들전 산실 서버 촬영. 31. JTBC 2024년 12월 8일자 단독 추미애 계엄 준비 내부 문건 공개 방첩사 대령 등 4명 기피 관여. 32. 한겨레 2024년 12월 8일자 방첩사 지난달 작성 계엄 문건 공개 치밀한 사전 모의 증거. 33. 이데일리 2024년 12월 8일자 추미애 비상계엄 사전 모의 문건 입소연령 지시 작성. 34. JTBC 2024년 12월 9일자 단독 계엄 둘째 날 7공수 13공수도 서울 진공계획 특전사 간부 증언. 35. 중앙일보 2024년 12월 9일자 단독 김용윤이 들고 있던 노란 봉투 계엄 포고문 담겨 있었다. 36. KBS 뉴스 2024년 12월 9일자 민주 추경호 의원직 제명 추진 계엄 해제 방해. 37. YTN 2024년 12월 9일자 단독 여인형 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전화 상황 물어. 38. 국민일보 2024년 12월 9일자 평양 보낸 무인기 김용현 지시였다 계엄 준비였던 듯. 39. 국민일보 2024년 12월 9일자 단독 특수작전항공단 영문도 모른 채 계엄군 이송 자괴감. 40. TV조선 2024년 12월 9일자 단독 계엄 직전 상황관리 TF 준비 정황 영남 출신 육사장군 물색. 41. JTBC 2024년 12월 10일자 단독 대통령 빨리 문부수고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박중근 사령관 단독 인터뷰.